자, 시사건건 네 번째 이야기. 대인공지능 시대. 이거 한 번 더 왔어요. 아니 지난번에 인공지능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준비한 거 말도 다 못하고 그래서 열만 받다가 갔네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해 진짜. 자, 대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머신러닝, 딥러닝. 조용히 듣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늘 조용히 들어, 조용히 들어, 조용히. 다양한 얘기 안 하고. 네. 라멜라.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 근데 또 거기로 바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요. 차근차근 네. 층을 지어서 설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층이니까. 네. 인공지능이 뭐냐? 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원래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냐? 거기서 출발한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철학적인 의문이 또 싸한데 철학적인 의문이 나오죠. 네. 과연 듣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프로그래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렇죠. 좀 거기부터 그 전 거로 돌아가면 사람의 그 두뇌가 작동하는 게 그 뉴런이나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게 뇌라고 한다면 그 가상의 뉴런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작동을 하게 하면은 뭔가 사람이 인식하듯이 기계도 인식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네. 처음부터 돌아가면 네. 처음에 인공지능 시작은 처음에 인공지능을 생각한 사람이 우리가 지능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을 기계로 모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과 사고의 흐름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하려다고 보니까 이제 근데 뇌의 구조, 그다음에 사람의 의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거기에 연구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연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 단계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트럼프가 말하는 바텀업과 탑다운이에요. 근데 바텀업은 뭐냐면 사람들의 뉴런을 연구를 해서 그 뉴런에 연결된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뉴런의 연결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이 생길 거야. 그게 바텀업이고, 탑다운은 뭐냐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자체를 모사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자. 그게 탑다운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이 확 뜬 게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지금 지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게 인공지능이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습니다. 1차 빙하기가 있고 2차 빙하기가 있는데, 1차 빙하기가 한 번 와요. 1차 빙하기 한 번 와서 겉봐라 인공지능 안 되지 않냐. 사람의 뇌는 위대해. 뭐 이러면서. 사람의 뇌는 위대해.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한계가 많아.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SF 소설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몇 가지의 수학적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클로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클로들을 여기서 말하면 너무 복잡한 거긴 한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정말 큰 평면이 있어요. 정말 큰 평면이 있는데 우리가 공을 굴려서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가장 아래 지점을 찾는, 가장 지금으로부터 낮은 지점으로 굴려서 공을 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움푹 파인 데 있죠, 도로에. 그런데 공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적인 식으로 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인공지능 식을 풀다 보면 항상 생겼는데, 그걸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가 생겨서 이제 처음에 한 번의 위기, 두 번의 위기를 넘겨서 지금까지 도달한 거예요. 지금까지 도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의 바로 아래 단계는 뭐냐고 정의를 하냐면 기계학습이에요.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기계학습인데, 기계학습은 원시적인 형태의 회기식도 다 기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로지스틱 회기 분석,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선형 회기, 그런 것들도 이제 y는 ax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 그건 어떻게든 기계학습의 범주에 넣을 수 있어요. 계속하십시오. 거의 태극이 무릎 이야기로 지금 듣고 계신데,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다 기계학습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학습의 범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사진,
동영상. 방정식으로 풀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3차 이상, 4차 이상의 방정식을 정량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네. 생활을 하면서 그런 방정식을 풀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렇지. 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3차, 4차로 넘어가면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그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량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리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처리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미분 때려야 되고 그다음에 미분 때리다 보니까 언젠간 어느 순간 적분을 해야 되고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거기서 생기는 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다차원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거기에서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기계학습도 한 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게 딥러닝이죠. 뉴럴 네트워크, 정책망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의 이때까지 직관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몇 가지의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자가 아니고 다 풀자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의 정책에 맞게 가서 그 다음에 층을 쌓아서 층마다 결정하고 층마다 결정을 해서 내려가서 만들자는 게 딥러닝.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은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고기만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딥러닝은 일반적인 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그 얘기냐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식을 넣으면 공식에 뭐 딱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풀 수 없는 문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암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비밀번호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20자리 비밀번호가 있는데 클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원래 풀어서 그 중에 맞는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최선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다. 최선이 북한 네. 외무성 부상 아닌가? 최선이다. 저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딴 데로 빠지시는 거죠? 아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찍어서 그냥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 최고를 그냥 제일 좋은 거를 찾는 방법밖에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딥러닝은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갔더니 애들이 좀 더 괜찮네? 그러면은 다른 방향은 좀 이제 생략을 해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완전히 다 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꽤 괜찮은 값이 나오는 그런 게 있네? 라는 쪽으로 해서 좀 가지수를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생각을 해보면 바둑이라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뭐지? 16개 곱하기 16개였나요? 19 곱하기 19. 19 곱하기 19.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봐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기존의 방법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 쪽에서는 다 해보지 않아도 아마 너무 터무니없는 건 좀 제거를 하고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들로 해서 하면은 적은 시간 안에 꽤 괜찮은 값을 시간을 벌 수 좀 있다. 줄이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가지치기를 해놓는 거네요. 근데 그 그런 가지치기를 하는 방식이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딥러닝은 일종의 탑다운 방식이라고 비슷하면 돼요. 위에서 사람이 사고를 하는 그 흐름 그대로 망을 짜서 가겠다. 그게 딥러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네, 머신러닝은 딥러닝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머신러닝에 딥러닝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이 더딘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 너무 재밌는데? 완전 나 이게 재밌어서 뭐야 미치겠는데. 이게? 제가 또 좀 더 좋은 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탁 보고 사람이 이게 아이폰이냐 갤럭시냐를 파악을 하려면은 그래서 딱 보면 이거 동그라미 있으니까 그냥 아이폰이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 뭐야 이거 갤럭시네라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컴퓨터가 옛날에는 일정한 크기 뭐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네모난 그 홈 버튼에 뭐 동그라미가 있으며 뭐가 있고 그런 조건들을 다 입력을 해주면은 보고서 이게 아이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그냥 딱 이거 보고 이거 인식해 네가 봐 그런 다음에 이게 아이폰이야 라고 알려주고 또 갤럭시를 보여준 다음에 이게 뭔 줄 알아? 갤럭시야 이렇게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탁 놓으면은 컴퓨터가 아이폰입니다 탁 보면 갤럭시입니다 이거를 그냥 알아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 이제 아이폰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거 아이폰이구나 이렇게 생긴 건 대부분 아이폰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조건을 넣지 않아도 컴퓨터가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과생들의 어떤 이과적 마인드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래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모든 세상 만사를 순서도로 그려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순서도는 그래서- 플로우 차트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뭐냐면 컴퓨터에게 내가 이런 명령어를 넣지 않고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힘주고 편하게 할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네, 프로그래머들은. 예. 그게 극한의 인공지능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일이 명령어를 쓰고 코딩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움직이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전 작업을 엄청 힘들게 고민한 다음에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쓰는 것보다 얘한테 이걸 보고 파악을 해라고 시키니까 얘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들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이게 약간 얘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더 편하게 하려고 앞으로 더 편하게 하려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길을 돌아가요. 그렇게 살아야죠. 나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이게 편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더 편해요. 근데 안 편한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편한 길로 가다 보면 빚을 지는 거라고. 아니, 빌려서 네. 쓰는 거라고. 미래의 날 네.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역시 삼성이 데려갈 만해. 아니라니까. 훌륭한 인재. 아니 이게 이 특히나 이과 중에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뭘 하면은 그냥 쓰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해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강인공지능이랑 약인공지능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뭐냐면 진짜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예. 그게 강인공지능이고 약인공지능은 사람같이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몇몇 기능만 만들어 놓자가 약인공지능인 거거든요. 근데 강인공지능이 가능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철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아님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서 알 수 있지? 알 수 없죠. 저희 세도 되는 건가요, 이제? 튜링 테스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장님이랑 그냥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보신지 보시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이미 한 번의 게임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 네. 그 게임 뭐였죠? 안드로이드. 플스 4로 나왔었던 비컴 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네. 디트로이트. 네, 디트로이트? 네. 네. 그 게임에서 안드로이드인지 인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불빛 반짝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떼고 나면 사람인지 아닌지 뜯어보지 않으면 몰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튜링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으면 그건 인공지능인 거다라는 건데 튜링 테스트가 지금 현실 세계에도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캡차 알아요? 네. 구글 같은 거 로그인하면 다음 중에 자동차 신호등은 몇 개인가요? 자동차는 몇 개인가요? 근데 디스코드 하다가 진짜 빡쳐가지고 비번 실패하면은 와 그때부터 나를 테스트하기 시작해. 근데 예전에는 버스를 고르면 됐는데 지금은 막 고르잖아. 새로 생겨. 새로 새로 계속 골라야 돼요. 네. 계속 골라야 끝날 되는데 때까지. 그래서 그게 이 뭐야 매크로가 아니 네, 그걸 아님을 증명하는 거잖아. 네. 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캡차가 풀어내면 completely automated 뭐 튜링 테스트 4 뭐 어쩌고 튜링 테스트예요. 캡차라는 뜻이 중간에 튜링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정말 나중에 되면 강인공지능이 생기면 다 자기가 캡차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자 이상하게 써도 그런 시대가 과연 올 거냐? 오지 않을까요? 결국은 다 학습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럼 사람은 기계랑 다른 게 뭐죠? 근데 생식 기능이죠. 생식? 네. 기계도 생식할 수 있잖아요. 기계 팔로 내 기계를 하나 더 만들어. 에 그거는 만드는 거지. 생식이 아니잖아. 그 날생자가 아니잖아. 그거는 날생? 그럼 살과 살이 섞여서 자손을 낳는 거가 안 돼. 얘는 만드는 거잖아. 뚝딱뚝딱. 닫고 조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인간은 거기도 로봇팔과 로봇팔이 닿아서 생기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아 플러그가 들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교미. 왜 암기계 수기계 있을 수도 있는 인간은 거지. 교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머신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란 머신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네. 항상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학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감수 분열의 미학. 그걸 결국은 모르는 사람들 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김조광수. 그거는 감수 분열이 안 되잖아. 성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만 남아야지. 이거 동성애를 근데요. 이게 그런 진짜 그 안드로이드 시대가 오면 섹스 산업은 더 발달할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로봇은 못 하잖아. 왜요? 아, 로봇 왜, 기계가 왜? 그게 제일 먼저 대체할 거라고 지금 막 열심히 에이, 만들고 있는데 가장 사람같이. 로봇끼리 못 하잖아. 로봇끼리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 로봇이? 로봇이? 로봇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지금 CPU 온도가 99도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RPM 84,000이야.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성 로봇과 여성 로봇이 있어요. 오빠 나 펜 터져. 알파고가 왜 사람을 이겼겠어요? 지들끼리 해가지고 계속 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남자 로봇과 여자 로봇이 무한정 24시간 동안 학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진화를 하는 거지. 누구보다 뛰어나게. 근데 거기 봐봐라. 이제 알파고로 수만 판, 수천, 수억 판을 하다가 지면 욕해. 저 알파고를. 야 이 병신을. 너 얼마나 잘하겠어. 이제 나 너랑 게임 안 할 거야. 얼마나 잘하겠냐고. 그래서 근데 그런 쾌감 보상 구조도 생각보다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회로 기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어느 정도 보상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보상 코딩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뇌과학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본 거에서는 결국은 입력기관이 과연 사람이랑 그 인공지능으로 되는 그 로봇의 입력기관이 똑같이 작용을 할 거냐가 약간 그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입력기관이 눈, 코, 입, 귀, 뭐 피부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거의 똑같은 강인공지능, 사람이랑 똑같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그런 입력기관도 같이 작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제 로봇 연구가 사실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뭐 그 나온 거 보니까 그 로봇이 이제 서서 걸어다니는 요만한 로봇인데 이런 책상 위에도 올려놔서 앞으로 오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질 수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지하고 근데 내가 잡아줄게 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야 저게 뭐야?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겠다. 내가 너 떨어지면 잡아주겠다. 이러니까 앞으로 띵띵띵띵 이렇게 걸어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아, 근데 나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척살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유튜브에 그 로봇 올려주는 회사 같은 거 보면 맨날 로봇 발로 차면 잘 버티고 서 있고 네. 그런 거 올려주는 회사들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누구 있습니까?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 양진호 있잖아요. 양진호. 대한민국 로봇에 야동을 팔아서 로봇 산업을 일으킨. 그럼요. 양진호. 제가 위디스크 유지했거든요. 그 사건이 양진호 그 사건 이후로 노모가 없어졌어요. 그 다 박찬호만 남았나요? 노모가 없어졌어. 유재석? 노홍철이 사라졌고 유재석만 남았. 검열을 해요. 거기서 아, 그렇죠. 그 야동을 좀 검열을 해. 해야지. 그래서 근데- 아마 되게 많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통되는 그것들을 올리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몰카 다 이런 거 안 불법인데 된다? 몰카도 싹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몰카는 싹 없어졌어요. 웹하드에서는. 그래 그런 거는 정말 네, 몰카는 안 돼. 싹 없어지니까 그런 거안 되는 거야. 보면 양진호가 했던 것 중에 몰카나 뭐 무슨요 이런 거 막 올리라고 하고 지워주세요 하면은 디지털 장이 사업 하면서 돈 받아 지워주는 거 다시 올리고 막 이지랄 떨어가지고 지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몰카는 웹하드에서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처벌하겠다라고 세게 나오니까 정부가 몰카 안 하고. 근데 양진호 잡혀 들고 가면서 위디스크에서 노홍철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회원가입을 다시 또 인공지능 얘기 회원을 탈퇴했어. 아니 내가 탈퇴했어가 아니라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3인칭화가 안 되면 위험해. 아니 잠깐만요. 더 얘기하실 거죠? 더 할 거예요. 할 거 그렇죠. 많아. 가도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도 아직 할 거 많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자, 들어드려야 돼. 자, 그래서 강인공지능.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나의 의식은 어디서 형성되는 거냐? 아. 거기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 이상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의식은 전송 가능한 성질인가요? 아.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은 있는 건가요? 만약에 나랑 물리학적 조성과 뉴럴 네트워크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인가요? 거기에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강인공지능 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카데믹 영역에서는 강인공지능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SF 작가예요. 그렇죠. 아직도 SF 작가인데 지금 저는 아직 약인공지능에도 아직 못 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빅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이라서 인공지능도 연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 연산은 대부분은 GPU로 하는 연산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하는 빅데이터 연산은 대부분 CPU로 하는 연산이에요. 제가 아무리 비싼 서버를 산들 그걸로 못 돌립니다. 프로그램 케라스랑 텐서플로우를 못 돌려요. 못 돌리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최근에 장만하지 않으셨나요? 컴퓨터 4대인가 뭐. 그런 건 있는데 근데 그걸로도 아직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하기에는 연산량이 모자라요. 연산량이 모자라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가장 쉬운 기계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포트 벡터 모델은 뭐냐면 변수 하나마다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서 행렬 연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변수 한 개가 늘어날 때마다 지수승으로 연산이 늘어나죠. 그렇죠. 아, 그게 이세계물이군요, 한마디로. 변수가 나올 때마다 차원을 바꾼다고요? 그렇지. 이런 식의 반응은 좋아. 그쵸. 이런 식의 반응은 좋아. 변수가 하나 나올 때마다 변수할 때마다 차원을 네. 한 차원씩 다른 높아가는 차원에 거예요. 내가 다시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차원에 왔더니 아. 내가 이 차원에 왔더니 리스크 팩터였다니. 어. 난 나쁜 사람이야. 갔더니 리스크 팩터가 아닌 거야. 괜찮아. 나 나중에 이거는 강의 때 써먹어야지. 하여튼 괜찮아. 그래서 근데 제가 하는 덕후들만 알아들어요. 이세계물 좋아하는 애들만 알아듣는다고.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의 생활 재밌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리제로는 재밌더라고요. 네, 리제로는 저도 재밌어. 봤는데. 그 뭐 이세계물이에요? 네. 이세계물 그냥- N이에요? 아니, 네, 그냥- 이세계물 중에 네. 그냥 좀 이곡갱? 재밌어요. 그냥 이곡갱 스타일이요? 모르겠어요. 이과 고등학생이 가서 깽판 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죽어요. 이세계 고등학생 죽으면은 다시 전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이제 좋겠다. 근데 내 인생은 세이브 포인트 없는 에이톤 트럭 같은 그런 인생이라. 근데 사는 게 그게 힘든 죽어봐야 거야. 아는 건데. 진짜 나 근데 이렇게 그래 봐야 우리가 또 전에 얘기했지만 아둥바둥 살아봐야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그 그렇죠. 중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합니까? 근데 차라리 깼더니 나는 통 속에 내었으면 좋겠어. 난 그런 생각 많이 한 적 있거든요. 통 속에 돼요? 네, 통 속에네. 내가 가장 그 악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영화에서 사람을 이제 사고가 나서 뇌랑 눈이랑만 통에다 담아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뇌랑 눈이랑 해서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눈도 못 감어. 그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려놓은 게 최고의 악몽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살아 있으면 다행이죠. 나 난 왜? 아무것도 그래서 못하잖아.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만 있는데 만지도 못하고 그런 아니 죽은 거보단 낫잖아. 나 볼 수 죽는 게 나을 것 있으면. 같아. 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뇌사인가? 그 식물 인간인 줄 알았는데 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락인 신드롬. 예, 뭐 말도 못하고 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몇 년 뒤에 깨어나가지고 내 앞에서 했던 얘기들 다 기억하고 있고 아. 머릿속으로 그거를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서포트 벡터 모델로 돌아갑시다. 서포트 벡터 모델 같은 것들은 지금 제가 하려니까 변수 하나마다 행렬 연산을 해야 되고 행렬 연산을 하려다 보니까 GPU가 필요한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건강보험 자료를 하니까 저는 기본 케이스 수가 몇백만이에요 대부분. 근데 몇백만에 수백 차원 연산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돈을 모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들 조금씩만 주시면 제가 그것만 성공한다면 그거를 락겜을 인수해서 그거를 그 뭐야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연산 파워를 높여가지고 컴퓨팅 파워로 해결을 컴퓨터 하시려고. 파워를 해결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방법론은 저 정도의 머리로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나와 있는 수식을 조합하고 그걸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요. 제 머리로. 근데 저보고 새로운 수식을 만들라. 수식을 새로 풀고 새로 증명해라. 그건 전 못해요. 저는 의사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아마 기술적으로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이 사업 모델을 이제 알린 다음에 주식 대신에 PC 리소스를 제공받는 거죠. 그리드처럼. 그리고 나는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PC를 써라 리소스를. 그러면 연산할 때 막 같이 쓰는 거죠. 여기저기 그렇게 전국에 있는 여기에 투자하는데 컴퓨터 한 대를 투자하는 거지. 그래놓고 사람들이 겁나 싫어해. 배그할 때 느리다고 욕하고 때리고 나중에 그럴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 가능하지 않을까. 아이씨 프레임 떨어졌어. 아, 프레임 들어서 꺼. 그럼 돌아가던 거 다시 또 날라가. 에이씨 이거 뭐야. 근데 저 일단 그런 식으로 저는 저의 사업 모델은 기존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더하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더하는 건데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더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이미 저보다 더 빨리 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쉬운 것들, 다 잘 사업화 잘 될 것들.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라는 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유용한 자료를 쉽게 꺼내서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는다는 거. 네. 이 활용하는 것들까지도 거기서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이 붙어 들어가면 최고의 장점은 미래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미래 들어서 예측, 예. 지금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왔어요. 예. 환자가 왔으면 이 사람이 무슨 치료를 했을 때 생존 가능성 몇 퍼센트, 무슨 치료를 했을 때 생존 가능성 몇 퍼센트. 그게 시점마다 나오는 거예요. 아.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스펙이 뜨는 거죠 위에. 아. 그런 건강보험 자료랑 인공지능을 합치면 그런 게 생겨요. 그런 게 그러면은 생기는 이제 최고의 장점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 인간을 살려라 죽여라 나오는 거네. 아니요. 재정에 도움이 많이 안 된다. 이 인간을 살려두면 다시 쌩쌩해져서 세금을 낼 것이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저께 회의에서 엄청 싸우다 왔어요. 그냥 목적을 예산으로 정하면 그렇게 해도 될 수 그렇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최적의 치료법. 네, 그 사람- 생존율을 높이는 걸로 이제 그렇죠. 목적을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달라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아는 인공지능, 근데 지금 우리가 형 이상학적으로 말하는 강인공지능이 올 거냐, 네. 특이점이 올 거냐 하는 거는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거죠. 많이 아, 남았죠. 뭐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우리 아들, 손자, 그 증손자, 고손자쯤 돼서도 될까 말까 하는 이야기인 건데,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내 생활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이미 실현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 타고 가면 이제 주차 차단기 다 인식 자료에서 잘 열리잖아요. 그것도 요즘 딥러닝 들어가면서 엄청 인식률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 내 실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어서 약인공지능의 세상은 이미 다 왔어요. 이미 다 왔고, 저는 약인공지능의 최고의 정점은 첫 번째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오게 되면 우리가 약인공지능의 하나의 마일스톤에 도달한 거예요. 사실 진짜 저도 문자 인식하고 음성 인식이 네. 얼마 전부터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사실 음성 인식 같은 경우도 불과 이제 그 스마트폰 초창기 때로 넘어가면 진짜 안 됐거든요. 영어는 조금 잘 됐는데 한국어는 음성 인식이 진짜 잘 안 됐고, 정말 막 또박또박 얘기해야 돼. 그게 무슨 우리가 영화에서는 뭐라고 딱 얘기하면은 뚜둑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음성 인식은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네, 성능이 맞아요. 개선이 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의 포인트는 그거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의료에 인공지능이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사람으로.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왜 그런 거냐면 의료 데이터는 생각보다 수치화도 쉽고 사진이나 아니면 디지털 형태로 보관이 잘 돼 있어요. 기록이 엄청 많이 기록이 들어있죠. 엄청나게 보관이 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더 발전된 방법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이야기도 채팅에서 나왔는데,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도입이 됐었죠. 의료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저 있는 데서도 왓슨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왓슨은 아직까지 불완전해요. 왓슨은 아직까지 우리가 의사의 의견과 왓슨의 의견이 갈리면 누구의 의견을 따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의사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의사도 인공지능을 보게 되고
환자도 인공지능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목숨이 걸려 있으면 좀 더 객관화돼 있고 그렇죠. 확률이 높은 선택을 맞아요.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목숨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자기가 책임 소재를 좀 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뭐 오진은 아닌데 뭐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결과가 잘못됐을 때 의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사실 굉장히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왓슨이 추천한 약물을 줬더니 이상 반응이 생겨서 환자가 죽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책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아 이거 좆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의 사례로 0 1이 아니고 학습되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거지. 지도 학습 0 어. 이렇게 되는 거야. 학습을 하겠죠. 역시 사장님이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 당장 그 사람 보상은 누가 해줄 거예요? 의사가 감옥에 가나요? 인공지능 회사가 해줘야죠. 인공지능 회사가 가나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 한동안은 그 의견을 참고한 사람이 어쨌든 참고용으로 나올 거고 책임은 의사가 가져갈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속 근데 진행이 거기서 언제 전환이 될 거냐? 그 책임 소재가 처음에는 의사가 그거를 보고 선택한 의사가 책임을 지다가 어느 순간은 의사의 책임이 모호해지는 지점이 올 거잖아요. 그래.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사가 없어질 때가 책임이 의사가 그쪽으로 없어질 가게 수는 되지 없죠.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일 났는데? 의사 없어지면 어떡하냐? 아니, 예를 들어 판사는 진짜 없어질 수 있는데 의사는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어디 기계에다가 손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뭐 혈압 재고 피 뽑고 한 다음에 테스트를 막 하는 거예요. 어? 그런 다음에 약 한의학 아니에요? 아니 한의학이 아니라 기계에 딱 넣으면 기계가 진맥을 띡 대더니 어디가 십전 대보탕을 아프고. 뭐 녹용을 드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와.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처방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약국 가면은 약국 가서 거기 약국을 딱 집어넣으면 약이 조제가 돼서 나와. 그러면은 그때는 무인 진료 시스템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와, 가가지고 근데- 맥도날드 앞에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이제 프랙티싱을 하는 임상을 하는 의사의 수요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데이터를 주고 새로운 약을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의 과학자로서의 의사는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존재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트레이더들이 사라지고 트레이더들을 이제 맞아요. 트레이딩하는 예, 알고리즘을 예, 개발하는 맞아요. 개발자 예, 트레이더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개의 트레이딩 예, 시스템을 맞아요. 만들어서 돌리고 예.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다 자르고 사람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비 저렴한 쪽으로 그렇게 그렇죠. 예. 병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은 아직까지 대체가 멀어요. 그렇죠. 수술을 완전 인공지능으로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한 두세 세대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수술 영역엔 요즘에 로봇 수술이 되게 핫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로봇- 로봇 수술을 해도 인간이 조정하는 인간이 조정하는데 인간 조정하는 거 자체를 딥러닝 한다면 그렇죠. 로봇으로 그 했다는 것 손의 자체는- 움직임 자체를 네. 딥러닝 한다면 그러면은 로봇이 안 되는 이거는 일이었구나.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니, 이게 약인공지능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실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요즘에 막 작곡하고 시 쓰고 이런 것들도 맞아요. 소설 쓰고 막 소설 이런 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여튼 내가 그쪽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학문의 왕자는 수학과 물리학이라고 다 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과 물리학도 요즘에 수학 공식들도 증명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그쪽으로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완전 귀납적인 증명이 되는 영역이 있고 순수 연역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지만 그 수학과 물리학 위에는 항상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편한 거 갖고 와. 나는 갖다가 돈 벌어서 쓸게. 그냥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나중에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안 쓰면 되지 뭐 그거. 그래서 요즘에 그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부의 집중이 정말 소수의 기업으로 몰려가게 되고 돈벌이가 힘들어지고 사람들 안 써도 되니까 어쨌든 누군가 사람은 살려야 되고 누군가는 살아야 되니까 요즘에 그 이론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그 미래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돈만 쓰고 사람만 남아서 애나 낳아라
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냥 돈을 국가가 기업에서 돈 집중적으로 버는 데에서 받아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그러니까 그걸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거기도 약간 불만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나는 그게 왜 아직도 안 이루어져 있는지가 굉장히 이상하던데. 이렇게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식량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본질적인 철학의 그러게 문제인 말이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거가 본질적으로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 의지의 존재도 믿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거냐? 지구에는 수천 수백 수조 개의 별이 있고 우주는 항상 팽창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이 알아서 인구를 조절하고 있어요. 요즘에 가면은 애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셀프로 조절을 하냐고. 저는 뭐 이런 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생물이 이런 고민을 합니까? 이런 쓸데기 없는 고민을. 이런 쓰잘데기 대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외계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저 멀리. 외계를 인간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 네. 저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외계인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정도는 아니에요. 확신 이상. 왜냐하면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는 건 너무 쓸쓸한 일이라는 말을 한 사람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이런 사고를 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먹고 싸고 그다음에 자기 번식 이 고민이 전부예요. 대부분의 동물 식물들은 그렇죠. 그 안에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생존할 것인가. 진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 뭐 크게 보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은 사람도 어쨌든 먹고 살고 그리고 또 애 낳고 그냥 근데 그러려고 이제 사는 거니까. 그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왜냐면 아. 인간을 제외한 생물들은 그것만 하기에도 생존에- 힘들어. 네, 생존만도 생존만 힘들어. 하기에도 버거운데 이거는 맞아. 생존은 이미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화나 이런 예술이 발달할 때는 대부분 먹고 살기 좋을 때예요. 근데 생존이 등따수고 배부를 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게 막 르네상스 시대 막 이럴 때가 등따수고 배부를 때예요. 근데 생존이 담보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도 그냥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안하세요 아직도? 아니 일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야 생존이 담보되고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생각을 하다니. 일 안 하고 살수 이런-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헬조선 하지만 굶어 죽기 어려운 나라예요. 아니 굶어 죽기는 어려운데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긴 또 그러네요.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잖아요. 생존까지는 가능하구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정말 일하기 싫을 정도 혜택을 줘요. 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차상위 계층이 되거든요. 되게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차상위가 되지 않으려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진짜 그냥 놀아요. 근데 일하면 손해를 봐. 근데 이제 이런 과학적 이야기 들어가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은데 여기 채팅가 나왔는데 혹시 젤라가 아세요? 젤라가? 젤라가 스타크래프트의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같은 아, 게 창조주. 젤라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천문학에서 화두가 뭐냐면 우리 지구와 태양이라는 게 우주 발생 이후에 굉장히 초기에 형성된 천체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생긴 지적 생명체 중에 상당히 앞쪽일 수 있다. 젤라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젤라가일 수 있다라는 이론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생각했을 때 진짜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쓸데는 없잖아. 궁금하긴 한데 그 요즘에 우주가 살짝 주춤하잖아요. 우주가 주춤. 우주가 왜 주춤해? 아니 우주 대회해보셨어요? 아니 우주 개발. 아, 우주 개발. 우주 개발이나 아, 그런 네, 거가 네, 우주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그 과학적인 발전이 주춤한 이유가 저는 이것도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우주를 막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이렇게 있다가는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지구에서 살 수 없을 것이야. 우리는 또 다른 행성을 개척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돼라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그 뭐야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을 찾아가던 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걸로 갔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잘 컨트롤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나가서 살려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위기감이 추워, 좀 일단. 위기감이 덜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화성까지 그 옛날 같은 그 분위기였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화성 갔다가 왔었어요. 근데 왜 안 보내냐? 굳이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험하게 기동전사 하고 건담 보면 뭐. 콜로니 같은 거를 네. 우주에 띄워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막 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지구가 이대로 가면은 좀 위기 아니야?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몇 년 뒤에는 그러니까 딱 우주로 나가겠다. 딱 보니까 기동전사 건담이 지금 40주년 해가지고 네. 이 오리진 진짜.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기동전사 건담이라고 하니까 RX-78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옛날이다 진짜. 그거 지금 일본에서 리메이크해서 다시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다시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도 아즈나불. 0083 정도는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즈나불 이야기. 예. 지온 공국과 네. 연방의 네. 싸움 이게 원래 스토리를 다시 하고 있다니까. 기동전사 건담 그때 모빌 수터가 없던 시절부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때 딱 상상력이잖아요. 40년 전에 상상력. 그렇죠. 인류가 지구가 네. 팽창을 더 이상 인간을 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죠. 우주로 나가야 되고 네. 별에서 살 수 없으니까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콜론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띄워놓고 우주에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SF 세계관이랑 세기말 세계관이 그쯤 나온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이대로 가다 보면 진짜 핵전쟁도 날 수도 있고 네. 분명히 누군가는 핵을 쏘아서 이게 지구가 멸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구가 너무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구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우주로 나가자라는 그 옛날 그 SF 공상의 네. 시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아야 국가의 경쟁력이다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해도 셋씩 되고. 낳자, 넷씩 낳자 이렇게 바뀌고 맞아요. 세상이 그리고 많이 바뀐 거죠. 그 당시 또 그 40년 전에 그 SF에서 지구를 벗어나야 돼 우주 개발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자원이 고갈된다 그랬어요. 네. 이미 그 당시에 30년 뒤에는 석유가 고갈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직도 많아. 40년 지났는데 딴 거 잘 쓰고 있죠. 석유가 많고 갑자기 맞아요. 모래에서 석유를 파네 막 이제. 셰일가스 시추 기술은 발전 안 하나?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막 그래 짜내면 기름이 막 나오나 봐. 그래도 언젠가는 나와요. 언젠가는 이제 마르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우주로 딴 거 가야 돼. 쓰겠지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요즘에. 우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아, 그러면은 다른 에너지 사람들이 쓰겠지. 진취성이 없네. 진취성이. 저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있잖아요. 지옥 가면 지옥불. 지옥불은 이것이 과학자들이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동력이네. 무한동력. 지옥에 간 과학자들이 이 지옥불의 이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 수 있나? 이거는 핵융합인가? 그래서 거기는 과학자들이 장악해 지옥은. 그래서 이제 탈핵하는 거지. 탈원전, 탈원전. 지옥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미 과학자들이 그 지옥의 불 에너지원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무한 에너지원으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잘 살고 천당에 간 사람들은 매일 찬송가 불러야 돼. 그래서 지옥이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동의하기 되게- 좀 어려운데. 되게 종교와 과학이 네. 이상한 짬뽕이 이상하게. 나와요. 천당에 가면 예수님하고 운명하게. 매일 찬송가 불러야 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해야 되고. 근데 지옥 갔더니 과학자들이 막 천국을 만들어놨어. 근데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음식 남기면 그거 지옥 가서 다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지옥불에 구워서 볶음밥에 먹으면 아씨 나 고추장이랑 참기름만 들고 가야지. 완전 맛있어. 바삭바삭 노릇노릇. 갔는데 이연복 아저씨가 나 뭐 이러고 막 계속 볶음밥 나와. 그 아저씨 지옥이야. 볼케이노 볶음밥. 아이씨 지옥이 여기서도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남겨.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 조금 남겨놓고 소세지 조금 남겨놔. 거기 이상한 거만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또 잠깐만 인공지능이- 그러면 지옥이긴 하겠다. 남기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남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가지를 좋아하죠. 뭐 가지 싫어하시는 분은 가지 무침 이런 거 막. 근데 그거 볶아 먹어서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볶아 먹으면 다 먹을만해. 그 볶음밥이 왜 있는데? 그래서 관에 나중에 참기름이랑 고추장 넣어달라고 하면 돼요. 숟가락이랑. 그다음에 그거 있어야 돼. 그거 바닥 끓는 거 그거. 바닥 끓고 누룽지는 먹어야 되니까. 대인공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딥러닝 이야기 좀 해봤고. 그래도 미래 전망을 좀 이야기해 주려고 네. 했었는데
아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 다 기동전사 건다 말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전망 말해봐야 자기 아들들한테 말해줄 생각이야. 우리는 약간.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갖고 와 우리는 써줄게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마인드. 그렇죠. 도대체 여기에서 미래 전망을 말해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긴 한데 유튜브로는 보실 수도 있죠. 유튜브에 보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지금 버블이 안 꺼졌어요. 인공지능 버블은 한 10년은 갈 겁니다. 아, 버블이 버블. 저도 뛰어들은 상태인 거죠. 네, 사실상. 여기 이제 네. 뛰어들었으니까 근데 갈 건데 근데 이걸로 아예 성공하려면 수식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 인공지능을 돌리고 머테리얼을 돌리는 엔드 유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인공지능 방법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좀 수학이랑 통계랑 수학, 통계, 물리 요거 세 개 전공하면은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성공하겠지만 돈은 그 바로 밑에 개를 부려먹는 사람이 쓰겠죠. 예. 수학, 물리, 통계를 전공해라라는 거를 저는 크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굶어죽기 딱 좋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순수 학문을 못한 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거예요. 그 다른 응용 학문으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순수 학문 못한 거에 대한 약간 그 아쉬움,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은 순수 학문에 대한 약간의 열등감이 있어요. 네, 저는 맞아요. 순수학문을 해본 사람으로서 철학을 하셨구나. 그렇죠. 순수학문이잖아요. 네. 철학이야말로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근데 제 동기들 모임 이런데 이제 보면 다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철학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이런 게 대부분 질문을 하는데 저도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걱정되니까 다들 열심히 찾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근데 오히려 저는 철학과 중국 철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으로서 어설픈 거 할 바에 철학과를 나와라. 그러면 폭이 무한대예요. 직업의 선택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왜냐면 어디를 배우면 그쪽을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가려면 직업의 선택 폭이 있는 저거. 그러면 좁아집니다. 대학을 왜 가 대체? 저는 요즘에 그 추천하고 대학은 있는 꼭 거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저는 생각합니다. 전 요즘에 추천하고 있는 거는 별 생각 없이 살고 싶으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개근상을 타라. 그런 다음에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하고. 그렇죠. 아, 잘리지 최고죠. 않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때 되면은 이렇게 밥 나오고 이게 그 뭔가 발전된 사회의 그 일꾼으로서 그 나름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그렇죠. 편안하게 이제 노후까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 사회의 다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렇죠. 일종의, 예. 다수인데 그 뭔가 좀 지켜야 하는 다수, 그리고 뭔가 기득권, 나름의 기득권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귀족 노조에 가입한 거군요. 목표가. 그게 생각보다 어쩌면 빡세요. 귀족 노조가 여러분들이 귀족 노조 가입 힘들어요. 귀족 노조 예. 귀족 노조 하는데 그 귀족이 죽창으로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 귀족 노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네. 걔네들이 투쟁해서 다 얻어낸 거야. 현대차잖아요. 겁나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수십 년을 싸워가지고. 나중에 AI도 노조 생기면 진짜 웃기겠다. AI 노조인데 게임 AI 노조야. 게임 AI 다 파업이야. 애들이 이상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진짜 귀족 노조가 되는 거가 쉬운 미션은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서로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것도 그렇고 어쩌면 이제 대학을 많이 안 가는 이유가 대학 진학률이 좀 줄어드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도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 네. 어설프게 그 취업을 해서 그 뭔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일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좀 성실하게 일찍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래도 낫죠. 거기서부터 일을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구성원이 되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예 엘리트들의 연봉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와서 진짜 인류 대학 나온 사람들의 초대기업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네, 예. 맞아요. 고졸이나 대졸이나 큰 회사들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와 버려서 임금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대학을 그 똥통 대학 나와봐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돈만 아깝지.
그래서 요즘에 각 대학들에 인공지능학과가 생기고 있어요. 인공지능학과가 생기는 대학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만 전문화하는 과가 또 생기고 그런 있는데 대학들이 안 좋은 대학들이 또 많이 안 좋은 대학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과 이름이 되게 좋아요. 취업률 98% 이런 거. 근데 과 이름이 되게 안 좋은 학교는 이미 예전부터 이게 있었고요.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좋은 학교들, 그 다음에 아. 미국의 최상위 학교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좀 상위권 학교들이 이제 학과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 학과를 빨리 졸업해서 나오면 사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벤처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지금 막 벤처들이 돌아가서 이 벤처가 지금 예전에 닷컴 기업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정도의 크기가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앞으로 한 7년, 8년 정도 뒤에. 그때 되면 이쪽 관련 업계 무조건 엄청 뽑습니다. 엄청 뽑아서 그때는 지금 들어가서 나오면 한 학부 졸업하거나 학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학부 졸업하고 석사 정도 하고 딱 나올 때거든요. 그때는 거의 채용이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그쪽 학과는 거의 다 데려가는 그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대학을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실력? 그런 교육이잖아요. 실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예전에는 대학 간판이 취업을 보장해주고 좀 더 나은 그런 직장을 보장해주는 때였다면 지금은 사실 대학 간판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일을 해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잘하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대학 간판- 스카이는 여전하죠. 뭐 그거는 또 뭐 얘기를 할 수. 근데 제가 그게 요즘에 실력이잖아요. 사람의 실력이. 제가 교육 커리큘럼을 요즘 몇 개 만들고 있는데 좋은 학교는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그 있죠. 기술도 미리 잘 가르쳐 줘요. 사실.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네. 교수님이 좋아요. 좋죠. 좋은 인류대학은 교수님이 좋아요. 내려갈수록 교수님이 영 이거 교수야 뭐야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많아요. 아무래도. 근데 네. 그게 그 교수님이야 뭐야라는 것도 있지만 그 가르쳐 본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같이 따라와 줘야 그건 또 그 인정할 맛이 수 있어요. 나요. 그러니까 얘가 얘- 대학생이야? 이거 대학생이냐? 아니 이것들을 뭐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고. 실용 영어 들어갔는데 알파벳 가르쳐 줘야 되고 일부 파닉스 가르쳐 줘야 부분에는 되고. 이제 장난 아니에요.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막 서로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그렇죠. 해요. 그러면 준비해야지. 그러면 교수가. 이거 이런 것까지 물어봐? 그럼 저 근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근데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일명 지잡대. 예. 뭐 비하하는 표현이라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 데서 교수가 하면은 애들이 다 빙구들이 앉아 있는 거야. 아유. 놀 생각만 잔뜩 하고 있고 공부할 애들이 없으면 그게-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 아유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죠. 열심히 주면 뭐 그럴 하겠어. 수도 애들이 있죠. 수준이 떨어지는데. 뭐 그냥 서로 근데 그런 이제 대학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순수 학문을 밝혀주는 건 무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 예를 들어 하다못해 엑셀이랑 PPT라도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대학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못 가르쳐줬던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했는데 3시간이나 했냐. 진짜. 아니 더 하려는데 시간이 늦어서 어우 늦었네. 다음번에 하죠 그 얘기는. 자, 인공지능 시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저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내가 편해진다면. 그렇게. 뭐 어떻게 되고 뭐 방식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네이버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미래를 살짝 예측을 하자면 한마디만 하자면 지금까지는 생산성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그 즐거움의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는 그 기본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결국 그 돈이 들어가는 곳은 조금 더 즐거움을 많이 주는 회사 쪽으로 이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쿨러 터져요 이런 거? 그러니까 꼭 그런 쪽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 사람들이 좀 돈이 생기고 좀 시간이 많아지면 좀 더 즐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건건 준비된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숙제한 느낌이야 정말. 구몬학습한 느낌이야 정말.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다니. 그렇게요. 왜 이렇게 구몬 선생님이 빨리 오는 거야 일주일이 도대체. 따고따고 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에 아마
조금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아, 둘 다 네네, 일정이 네네.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도 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애 신부님 일정도 있고 저희도 아마 목요일에 다음 주는 일정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좋은 소식입니까? 네. 아우, 시청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네. 이야기 중인데 네. 다른 방송 스케줄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면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인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